인공성체 교환술은 첫 번째 수술을 할 때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렴한 수술비만 보고 안과를 선택하셨다가 시력이 안 나오거나 다른 부작용 문제로 재수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재수술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셨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쉽게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 최성호 원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이상 집됐을 정도로 수술을 많이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성체를 이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실비 관련 이슈로 떠들썩했었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다초점 인공성체는 안과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다초점 인공성체의 종류, 의사의 전문성과 기술력, 병원 운영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홍보를 한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고 안과를 선택하지 않으실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렴한 수술비만 보고 안과를 선택하셨다가 시력이 안 나오거나 다른 부작용 문제로 재수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성체 교환술은 첫 번째 수술을 할 때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재수술을 하신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인공수성체 종류가 맞지 않거나 렌즈 도수가 맞지 않은 경우, 인공성체가 혼탁이 생기는 경우, 인공성체가 제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환자분은 원래 근시여서 가까운 곳이 잘 보였던 분입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시력이 너무 안 나와서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쪽 담당 선생님께서 재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내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내장 재수술을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수술을 받으시고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눈에 맞지 않는 인공성체가 들어가 있었고 재수술로 시력 개선이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재수술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셨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쉽게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믿으시고 재수술을 받으셨고요. 인공성체 교환 다음 날부터 시력은 양쪽 다 1.2, 1.2, 근거리는 1.0까지 봐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셨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의견은 안과 의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실제 재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꼭 한 사람 말만 믿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수성체 혼탁으로 인한 재수술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성체 혼탁은 후발 백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공성체 자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공성체의 석회화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가끔 렌즈 표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된 인공성체는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그 후에는 그 인공성체가 이탈해서 복막에다가 인공성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정된 인공성체가 석회가 진행돼서 내원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석회화의 원인은 특정 렌즈에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렌즈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이 표면에 묻게 되면 석회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렌즈들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렌즈에 혼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의 인공성체는 난시 교정용 렌즈였습니다. 공막 고정술로 난시까지 같이 교정을 할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성체일 경우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공성체의 형태에 따라서 실을 묶는 방법이라던가 렌즈를 정 가운데 오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렌즈의 중심을 시축에 정확하게 일치시키면서도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서 수술 전 시력이 0.7에서 1.0의 시력으로 회복 후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타안과에서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양안 시력이 0.5도 안 나오시는 분이었고요. 그나마 당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안과에서 라식으로 추가 교정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또 원인도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시력이 호전되지 않아서 3년이 지난 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퓨어토릭 백내장 진단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각막 형태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각막이 울퉁불퉁하다면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형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R식으로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3달 후 각각 시력이 오른쪽이 0.9, 왼쪽이 0.8로 호전이 되셨고요. 각막 형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안구 건조증 때문에 건조증을 치료하고 있고요. 나중에 각막을 한 번만 더 다듬는 추가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편안하게 1.0까지 보실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전에 라식 수술을 받고 저희한테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라식 수술 절편을 열고 시력 교정하고 다시 덮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검사법으로는 눈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저희 병원의 퓨어토릭 백내장 진단법이고요. 최근에 특허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눈에 적합한 다초점 인공성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술 후 시력 예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낮은 경우에 그 방법으로 또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격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내 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렌즈와 도수를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지, 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안과인지, 이 2가지만 따져보셔도 시간과 비용을 날릴 확률을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에 꼭 맞는 렌즈와 도수를 고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형제의 최성원 원장이었습니다.